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은 최근에 해운업이 세계적으로 치킨 게임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서로 마주 보고 차를 몰다가 먼저 방향을 꺾는, 살기 위해 가지고 돌리는 쪽이 치킨, 다시 말해 가지고 급장이가 되는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패배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은 경제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치킨 게임을 한다는 것은 경제 분야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아주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그러한 양상을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세계적인 이 해운 업계에서도 최근에 치킨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2015년 16년일에 나오는데 컨테이너 회사들의 영업이익의 수익 추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머스클라인이라든지 가장 컨테이너 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의 선사 머스클라인, 그 다음에 CMA, CGM이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넵튠 오리엔트 라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 이 세 개의 회사를 해놨는데 2015년에서 2016년을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보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 심지어 그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게 되면 이 당시 글로벌 경제 호황으로 해운업도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은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수준까지 운임을 낮게 해가지고 영업을 한 선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킨 게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세계 1위의 그 컨테이너 선사 내지는 세계 1위의 해운사가 덴마크의 이 머스크 라인사인데요. 머스크 라인인데 엄청난 이 규모의 선대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들을 선대, 우리가 군에서 중대, 소대, 대대 하듯이 선대라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대. 이때 대는 한자로 쓰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가지고 그 운임을 인하하는 해운업의 치킨 게임을 주도한 회사가 여기 나오다시피 머스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과잉, 배가 너무 많이 그 해운 시장에 나오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많은 선사들이 원가 이하의 운임으로 물량을 실었던 그런 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그죠? 이 밖에는 이렇게 이게 선박의 적재를 할 때 왼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고 왼쪽에 한 4단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올렸고 중간에는 서인 7단 내지 8단으로 이렇게 화물 적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이 해운업이 위기를 맡아가지고 위기에 빠지고 이게 워낙에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아주 다양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국적 선사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화물을 수입을 외국 선사에 의존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의 선적을 외국 선사에게 의존해야 된다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 경제에 있어 가지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중국의 경우에도 그 당시 2015년 이후에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폈고, 중국은 뭐 코스코라든지 CSCL이라든지 하는 양대 국적 선사를 합병해 가지고 세계 4위의 선사로 출범시킨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CGM도 이 회사도 선사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파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프랑스 국적 선사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20조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의 주요 선사, 그 MOL이라든지 NYK라든지 하는 이런 해운 선사 3개 회사에 각각 있는 컨테이너 부분만을 통합을 여기서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선사의 지원에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만에서도 그 국적 선사에 2조 2천억 원의 그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국 해운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덴마크의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은행이 있는데 주로 이 선박 관련된 이 금융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에서도 이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 해운 회사에 지원금을 전달한 바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국의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독일도 이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선사가 있었는데 이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오래전에 이거는 지금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2016년인가 그 무렵에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보게 되게 되면은 주요 국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선박을 신조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포함됐고요. 이 지금 한국 선박해양을 설립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해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공기업과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저 모든 이 관련된 기능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캠코 라든지 선박펀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됐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2015년 이후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선박을 신조하는 데 지원을 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중고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 제도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컨테이너의 경우에 터미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터미널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항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상선 지금은 HMM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낮아진 이 운송비를 기반으로 과거 70년대에 뭐랄까 이 고가품을 고가의 그 수출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데 기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로 우리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해운사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세계적인 대형 컨테이너 선이 증가하게 되고, 컨테이너가 계속 해가지고 대형화되면서 그러한 대형선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그 말은 해운 서비스의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경기 회복은 지연된다.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것은 뭐 수출과 수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또 반영하겠죠. 수출과 수입이 적으면 당연히 해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런데 배는 자꾸 커지면서 선산은 몸집을 늘어나고 공급은 많아지고 되고 수요는 작아진다 하게 되게 되면 해운업은 어떻게 기업은 아주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진해운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80여 개의 선사가 퇴출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논리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94.5%, 그 중에 수출입 화물은 99.7%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이 아니라 물량으로 볼 때 99.7%가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8년 이후에 아주 이 선사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게 되면 한국의 선사, 다시 말해 국적 선사가 없어지게 되고, 국적 선사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화물을 실어야 될 이 선박은 해외의 선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운송 운임에 있어 가지고, 운임뿐만이 아니라 화물 적재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디스어드반테이지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고,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그 말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말은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게 되고, 그죠? 그래 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침체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 생필품이라든지 에너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원유라든지 이런 것은 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전부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국적선사가 없을 경우에는 뭐 물류 대란이 뿐만이 아니라 경제 침체에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적선사의 육성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뭐 국내 유일의 원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DEEP, 딥시입니다. 딥시. 이 원양 국적 선사가 이 현대상선이 유일하고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치킨 게임 했고요. 앞에서 이 7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 현대 상승에 우리 한국의 수출 경제에 역할을 했다 하는 내용을 했는데, 지금 또 사실 보게 되게 되면은 글로벌 치킨 게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해운이 계속 해가지고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무엇을 로 인해서 그렇게 됐냐 할 때, 인수합병이라든지 중국과 일본, 유럽 선사가 M&A를 하나 있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선사를 인수 내지는 합병해가지고 몸짓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서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유통업체를 보세요. 이 작은 것은 없고 거의 보게 되면 대형화되어 가고 있듯이 세계적으로 이 해운의 추세는 해운사가 이 상대의 업체를 잡아먹어 가지고 몸짓을 키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선박의 크기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 해상 운송비를 절감하면서 운임을 낮추면서, 그 말은 가격을 낮추면서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례로서 보게 되게 되면 몇 년 전에 세계 최대의 그 해운 선사가 머스크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요. 이 머스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세계의 7위인 함부르크 수드라고 하는 이 해운선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슈퍼 초대형 해운 거인이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 몸짓을 키우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세계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 5대양 6대주를 이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단일의 해운사만으로서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노선만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상품의 구색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을 통해 가지고 허브 앤 스포크라든지, 그 다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항로를 개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여러 항로를 다루고 있는 해운사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이 경쟁력이 몸짓이 큰 선사로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양대 국적 선사, 차이나 쉬핑, CSCL과 그 다음에 코스코, 이 두 개가 중국의 양대 국적 선사인데, 이것이 합쳐졌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사로서 컨테이너 컨테이너 선복량으로서는 세계 4위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랑스의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 이 선사가 싱가포르 회사인,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나왔을 건데, 넵튠 오리엔트 라인을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또 일본의 해운 3사가 컨테이너, 우리 여기 HMM도 컨테이너 부분이 있고 벌크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해운 3사가 이 컨테이너 부분만을 통합해가지고 완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출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중국, 일본, 유럽 선사가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해운 선사들의 몸짓을 키우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또 여전히 해운 업계가 치킨 게임을 하면서 해운 업계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이 현대상선이 우리 한국의 국내 중소근해선사, 우리 앞에서 원양선사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원양선사. 원양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먼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원양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 뭐랄까, 이 영어로 참 이게 제가 지금 이 판서가 참 힘든데요. 딥시입니다. 원양선사. 원양선사로 하게 되면 한국에서 저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죠? 뭐 남미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렇게까지 화물을 실어 보내는 선사가 원양선사에 해당될 것이고, 여기 근해선사라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근해가 뭐예요? 근해는 또 가까이 있는 바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뒷반대 스왈로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근해선사는 숏입니다. 숏시예요. 숏시. 근해선사는 뭐 가까이 있는 뭐 칭다오라든지 다이렌이라든지 그죠? 뭐 그 일본이라든지 하카다라든지 이런 항구에 왕래를 하는 그런 시모노세키라든지 일본의 모지라든지 뭐 요코하마, 도쿄, 나고야, 뭐 이런 가와사키 뭐 이런 항구 가는 것이 근해선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H&M이 한국의 K2,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이러한 근해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우리 한국 해운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한진해운이 파산되고 난 이후에 주요 국적선사인 H&M과 그 다음에 중소규모의 근해선사가 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은 또 2M 플러스 H. 이 2M은 이 머스크 할 때 우리가 1위 컨테이너 선사가 머스크고, 그 다음에 아까 저게 CMA, CGM이라고 하는 프랑스 선사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2M의 M은 또 하나는 MSC라고 하는 스위스 선사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선사가 미국 선사는 없습니다. 미국은 제보게 되게 되면 해운업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1위가 어디죠? 덴마크죠? 2위가 어디죠? MSC? 예? MSC가 어디입니까? 스위스. 스위스 산악지대 생각하면. 그 다음 프랑스. 4위가 중국. 예? 우리 한국에 한진해운이 있을 때는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HMM이, 예? 2M 머스크와 MSC 회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선사의 전략적 제휴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진이 아니라 HMM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공항에 갈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날은 아주 빨리
추석이 되지만은 어느 그 성수기 때는 뭐 연휴가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고 그리고 이 그 항만의 경쟁력이 높을 경우에는 그 항만으로 배가 접안하려고 엄청나게 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배가 화물 싣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터미널에 접안해 가지고 하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항만 내지는 항만 터미널, 데디케이티드 터미널 이런 터미널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이 하역하는데 시간도 절감될 뿐만이 아니라 하역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그 해운사에게 경쟁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HMM에서는 미국의 그 동안에 있는 서안이죠. 이 롱비치라든지 스페인의 알헤시라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다음 일본이라든지 대만의 이 터미널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HMM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선박 신조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선박을 우리가 해운업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뭘까 있습니까? 물적 수단인 선박과 인적 수단인 선원과 그 다음에 해로 바닷길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 나온 이런 아주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